기원후 3세기 한반도 남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전부 탐내던 최첨단 하이테크 국가였죠. 퀄리티 엄청난 덩이 소회를 아예 돈처럼 썼고, 말한테까지 묵직한 철갑을 둘러버린 막강한 기병대에 거대한 배로 동아시아 바다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 강력한 철의 제국, 바로 가야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돈 많고 기술력도 압도적이었던 가야가 왜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완성되지 못하고 안개 속으로 훅 사라져 버린 걸까요?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안개 속에 묻혀있던 철의 제국, 그 멸망에 얽힌 진짜 미스터리를 딥스토리에서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야가 멸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이 나라가 전성기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가야는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기술이 꽉꽉 집약된 동아시아의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철이 곧 국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철로 농기구를 만들면 식량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철로 무기를 만들면 이웃 나라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가야가 자리 잡은 낙동강 유역은 질 좋은 철광석이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만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죠. 가야의 진짜 무기는 재련 기술이었습니다. 돌덩이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려면 온도를 무려 120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가야인들은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 가마를 짓고 바람을 불어넣어 이 엄청난 온도를 통제했습니다. 고대의 반도체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야의 특산품이 바로 덩이소회입니다. 얇고 넓적한 도끼 모양의 이 철괴는 필요할 때 녹여서 칼이나 갑옷을 만들 수 있는 궁극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높았냐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아예 화폐 대신 쓰일 정도였습니다. 철이 곧 돈이고 권력인 나라, 그곳이 바로 가야였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이 최고급 덩이소에 가야는 이걸 자기들만 쓰지 않았습니다. 배에 가득 싣고 바다로 나갔죠. 가야의 중심지였던 금광가야 앞바다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를 거점으로 북쪽으로는 중국의 군현인 낙랑과 대방,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 즉 일본 열도까지. 가야의 무역선들은 쉴 새 없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중국에서 비단과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가야의 철을 외에 수출하는 거대한 해상 중개 무역 네트워크를 완성한 겁니다. 당시 김해 앞바다는 중국 상인들, 일본에서 건너온 사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철이라는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있으니 돈이 모이고 기술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돈이 넘쳐나니 문화도 화려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야금 같은 악기들이 이때 등장하며 찬란한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철도 펑펑 쏟아져, 돈도 많아, 기병대도 막강해. 근데 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씹어먹고 삼국통일을 못한 거지? 바로 여기서 가야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등장합니다. 가야의 첫 번째 비극은 너무 각자도생을 잘했다는 겁니다. 가야는 고구려나 백제처럼 강력한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금광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등등 철을 생산하는 여러 소국들이 모인 연맹체였죠. 평화로울 때는 이 시스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역도 하고 교류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 백제가 쳐들어온대. 군대 모아. 하면 우리 금광가야는 바쁜데 대가야 내들이 알아서 막아. 이런 식으로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극, 바로 이웃을 너무 잘못 만났습니다. 4세기 말 신라를 돕기 위해 무려 5만 명의 철갑 기병을 몰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왕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입니다. 고구려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광하야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때 해상 무역권도 다 날아가고 국가의 기반마저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이후
내륙에 있던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며 어떻게든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잔혹한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백제가, 동쪽에서는 신라가 호시탐탐 가야를 노리고 있었죠. 쪼개져 있던 가야의 소국들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박쥐처럼 이리저리 붙어야 했고, 결국 562년 신라 진흥광의 대대적인 공격을 끝으로 철의 제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강력했던 철기 군단도 바다를 호령하던 거대한 무역선도 모두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야라는 나라는 패배자로서 역사책의 변두리로 밀려났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야가 멸망할 때 가야의 수많은 철기 장인들과 천재 음악가 우륵 같은 예술가들은 신라로 흡수되었습니다. 신라가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 왕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찬란한 문화의 바탕에는 역설적이게도 가야인들의 땀과 기술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야는 실패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통합하는 대신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공존하려 했던 연맹 국가. 비록 그 이상은 냉혹한 현실 앞에 부서졌지만 그들이 치열하게 두드렸던 철의 박동은 수천 단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우리 곁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건 없다지만 가야가 만약 하나의 나라로 뭉쳤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딥스토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